변호사님, 예.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행보를 계속하고 있네요. 어디 가서는 또 체리 따봉, 내부 총질, 이게 당 내부는 씨앗이다. 불나르는 진원지다. 자기가 진원지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진원지라고 이렇게 나섰네요. 이게 하루 강아지가 진짜 천방지축 막 이게 날뛰고 있는데 저는 이번 주에요. 이번 주에 우리 옛날 말에 3년 묵은 채증이 쭉 내려간다는 말 있잖아. 그렇죠. 3년 먹은 채증이. 근데 이준석이 한 1년 8개월 됐죠. 그 1년 8개월 묵은 채증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이번 주는 이제 이준석이 처리하는 거 보면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푸하하 화끈하게 웃을 수 있는 이준석이가 뭐 이게 비웃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게 진짜 푸하하하 하면서 웃을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뭐냐면 그렇죠. 이게 세 가지 칼이 이준석을 정면으로 이제 겨누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첫째는 이제 가처분이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볼 것도 없죠. 만약에 그게 가처분이 인용되면요. 사법부 문 닫아야 됩니다.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모로 저도 그 내용 다 봤지만 가처분은 이제 황정수 판사가 보수를 불태우려고 국민의힘을 불태우려고 어떻게든 이준석이 편들어 주려고 며칠 이렇게 고민해봐도 뭐가 있어야죠. 결국에 배현진이나 사퇴를 했는 사람이 왜 최고의 의결하느냐 이거거든요. 그거죠. 근데 그거는 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정치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는 이제 가처분으로 이재명이 이준석이 하나님께 목을 치고 그다음에 오늘 윤리도 하죠. 오늘 저녁에 윤리가 열립니다. 물론 이제 수해 때 그때 비가 좀 더 왔으면 좋겠다 김성원. 그 문제를 이렇게 다루겠지만 이미 윤리가 며칠 전에 이준석이한테 엄중 경고했잖아요. 더 이상 이게 미꾸라지 물어들이듯이 더 이상 이게 당내 분탕질하면 징계한다. 이미 경고했죠. 그렇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의 유신을 훼손하거나 타인을 모략하고 명예훼손, 계파 갈등을 조장하는 당원은 엄정히 심의해서 조치하겠다. 이 말은 이제 이준석의 이자도 안 썼지만 이준석을 겨냥한 윤리의 경고라는 것은 삼척동대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리에서 엄중 경고 내지 잘하면 이게 추가 징계 논의가 나올지도 오늘 이게 지켜봐야 되는 두 번째 윤리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윤리가 이준석을 이게 언제 죽이느냐 시점. 관에게 한식에 죽일 거냐 청명에 죽일 거냐 이런 시점만 고민하는 거지. 어차피 이게 윤리가 이준석에 또 목을 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요. 결국은 이제 소환이죠. 지금 이게 경찰이 열심히 했지만 이게 좀 아쉬워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준석이를 왜 압수수색을 안 했냐 말이에요. 이미 서울청장도 이제 질타를 했죠. 왜 압수수색 안 했냐 말이에요. 이준석이. 그래서 이제 수사 책임자도 바뀌었잖아요. 반부패 공공수사대장. 그 책임자를 바꿔버렸다고. 바꿨죠. 그런데 강신업 변호사 금요일날 수사를 받았거든요. 3시간 동안 이제 무고죄 있잖아요. 무고죄인데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끝나고 이제 통화해보니까 이번 주에 이준석 소환은 이제 불가피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번 주 소환. 그래서 이제 결국 이번 주는 정말 이제 하루 강아지 법무소는 모르고 설치되는 오만방자하고 완전히 안하무인한 이런 이제 하루 강아지 이준석이 있잖아요. 제대로 이게 세 개의 칼로 쳐버리는 그게 바로 가처분, 그다음에 윤리위, 그리고 이제 소환 세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3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이제 이준석이 입 있잖아요. 입도 이게 곧 아마 다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방송사도 이게 마이크를 뺏어야죠. 그렇죠. 이준석이한테 이게 계속 스피커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잖아요. 앞으로 이게 좀 이준석이 설치는 거 이제 곧 마무리 국면, 마무리 발악이 아닌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이준석의 비서, 수행비서를 이준석이가 또 고소를 했더라고요. 그 수행비서가 부모님이 이준석을 찾아와서 울며 불며
자제하라고 사정을 했는데 이준석이가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임세행이라는 그 수행비서가 언론에다 대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 근거 없이 얘기는 하질 않았을 것 같은데 이준석이는 그 6년 전에 보고 지금까지 뭐 연락도 없다. 그래서 그 말의 책임을 져라. 고소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수행비서 있잖아요. 예. 먼저 이제 그 이봉규 TV에서 제가 그 방송을 했고요. 예, 예. 그다음에 그렇더라고요. 또 다른 제가 유튜브를 몇 개 봤더니 여러 군데 출연해가지고 떠들더라고요. 예. 근데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고소 대마왕이 둘이가 있어요. 한 분은 이재명하고 이제 이준석입니다. 이재명이가 고소 대마왕은 맞죠. 예. 근데 그 김부선 씨는 고소를 못 하고 있죠. 근데 이준석이는 더해가지고 여기 그 가로세로 강용석 김세희까지 고소해 버렸잖아요. 근데 이준석이도 여기 고소 못하는 사람이 있죠. 뭐냐면 이게 그 아이카이스트 김성진은 아직 고소 못해요. 야 이준석, 너 이게 네가 진짜 억울하면 김성진을 너한테 해야죠. 20번이나 접대했다고 계속 조사하고 떠드는 김성진은 왜 고소 안 하니? 예. 김성진이가 이게 네 가장 지금 폭로하고 이게 하는데 예. 왜 가만히 있는 강용석과 김세임하고 진짜 이게 폭로한 김성진은 왜 안 하느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게 김부선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수행비서 있잖아요. 예. 이분이 이준석이가 고소할 걸 생각 안 하고 증거 없이 폭로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고소 대망 이준석이가. 예. 저는 이준석이 아직 고소 제가 알기로 안 했어요. 한다고 이게 겁만 주고 있어요. 건반 주고. 그럼 여기 임세영 씨는 고소 좀 해달라. 어. 이런 걸 이게 불감청 고소원이랍니다. 그렇죠. 내가 이게 너한테 고소해라고 청하지는 못해도 빨리 해줘. 예. 그러면 이게 너 무고 두 건이야. 지금 강용석, 김세희도 이게 무고로 고발당해가 강신혜 변호사 조사받았잖아요. 예. 저는 이번에 그 수행비서도 만약에 고소하면요. 무고로 이게 추가 기소된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도 뭐 소폭이지만 인사 세션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윤핵관들이 심은 그 비선 라인도 솎아낸다. 이런 보도도 중앙일보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대통령실도 쇄신을 했고 당도 이준석이가 저렇게 계속 천방지축 날뛰는 것은 언제까지 하느냐. 매듭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중에는 뭐 초중반까지는 매듭을 지어버리겠다. 그거는 이제 앞서 우리 서 변호사님이 세계의 칼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가 징계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뭐 경찰 수사 결과 나오면 당연히 또 윤리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물론 가처분에서 기각되면은 이준석의 입지라는 것은 뭐 엄청나게 좁아드는데 그래서 이준석으로서는 뭐 이제 9월 정도 되면은 사실상 거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그 전대 문제 가지고 내년 1월 말 2월 초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준석하고 지난번에 뭐 비공식 회동을 했다는데 그때 뭔가 좀 타협이 이루어진 겁니까? 지금 이게 그 아마 최재형 있잖아요. 예. 옛날에 감사원장. 예. 이분도 이게 이준석이하고 좀 교감을 만났다는 말이 있고요. 20일 날 그다음에 그 주호영도 예. 있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이게 1월 말 1월 9일까지 간데 이준석이 예, 그렇죠. 6개월 그 당권 정지죠. 예. 뭐 제 생각은 12월 달에 하면 돼요. 12월 달부터 이게 전당대 하면 그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예. 그럼 여기 발표는 1월 달에 나더라도 시장만 전당대회 그 출마 자격 시장만 12월 달에 해버리면 1월 9일 전에만 하면 이준석이는 이게 원천 봉쇄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거 아니더라도 뭐 수사 기소가 되거나 이러면 이게 어차피 출마 자격이 없지만 예. 확실하게 원천 봉쇄하려면 굳이 이걸 늦출 이유도 없어요. 비대위를. 저는 조금만 이게 땡기면 된다. 1월 9일이기 때문에 시장만 이게 그 12월 달쯤 시작하면 출마가 안 되니까
결과 발표는 이제 1월이나 놓더라도 이렇게 저는 좀 땡길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룰도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왜 이준석이가 안 놓으면 또 이게 이준석의 뭐 대리인들이 그 잔당들이 또 놓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저번에도 김웅이 놀라 했잖아요. 단일화 김웅 또는 이제 그 하태경이가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유승민하고는 좀 틀어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유승민도 이게 감이 아니라고 이준석이가 그래서 제가 이게 이준석이 보고 오성간호 너 이게 아버지를 5번이나 바꾼 종놈이야. 너 오성 성을 5번 바꿨다는 말은 너 봐 이게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 섬기다가 배신했지요. 그때 그리고 이제 너 김무성이 그다음에 김종이 있잖아요. 또는 이게 그 유승민 전부 이게 자기가 다 이게 섬기다가 배신 때린 거 아닙니까? 제대로 이게 지금 이게 이준석이 편에 누가 있냐 말이에요. 완전히 뭐 고립무원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젊은 층에서 김웅이나 또는 이제 하태경이가 대리를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좌파들의 또 분탕 역선택을 해가지고 이게 노리고 놓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룰도 이제 그 국민의힘의 대표는 국민의힘의 당원 또는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뽑도록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게 조항도 넣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준석하고 만난 사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확인을 해주지 않으면서 이준석한테 자제를 요청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자제해야 한다. 그래서 1월 말 2월 초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 후보 등록이 발표 20일 전까지 후보 등록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1월 말이면 이게 9일이니까 그래서 이준석이 당시 자제를 하면은 내가 조금 당신도 재출마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겠다. 이렇게 좀 뭔가 타협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경찰 수사 결과 그것에 따라서 뭐 최종적인 일정이 확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준석이 하고요. 어떤 게 타협도 하면 안 돼요. 이준석이는 이제 그 완전히 매듭을 지어버려야 한다니까. 몸을 망가뜨리는 게 그 암세포입니다. 국민의힘의 그 자유우파의 암세포예요. 암세포하고 이게 어떻게 타협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정상세포를 어떻게 바꿉니까? 이런 게 그 암덩어리 있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그 돌이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돌이 내는 게 그게 바로 이게 몸을 장기적으로 이게 건강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준석하고 이게 어떤 타협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저는 확실하게 제명 내적의 기소 제명이죠. 우리 당에서는 확실하게 그 돌이 내면요. 그 여파 거의 없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이게 5성 간호라 했잖아요. 거기 한 명 제가 홍준표까지 언급하면 5성 맞죠? 박근혜, 그다음에 김무성, 유승민, 김종인, 그다음에 홍준표 아닙니까? 자, 5명이 다 이준석을 버린 거예요. 물론 이게 이준석이가 탕자처럼 이게 설치고 완전히 불효 막심하니까 아버지가 오죽하면 버렸겠어요. 지금. 근데 제가 어제 보니까 김건식 있잖아, 송파에. 김근식이도 그렇고 손수조라고 같이 손수조는 이제 그 이준석이 때 피해 많이 봤죠. 그 접대 현장에 손수조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게 얼마나 피해 봤습니까, 손수조가. 지금 이게 이준석이 접대할 때 마지막 접대예요. 어제 2014년 8월 30일 있잖아요. 그때 6명 있은 거거든요. 6명 해가지고 이게 밥값만 195만 원 썼다는 거 아닙니까? 밥값만. 와인도 이게 30만 원짜리 조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준석이 따라다니다가 피해본 사람이 많고 그 중에 하나가 손수조입니다. 옛날에 그 손수조 부산에 출마했던 문재인하고 붙었던. 여기도 박근혜 퀴즈 아닙니까? 퀴즈죠. 같이 들어왔죠, 이준석이랑. 걔는 이게 이준석이 따라다니다가.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 이게 그 김용태 정도기 빼고 뭐 김웅 뭐 이 정도 빼고는 게 그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김웅이는 그때 그 뭐라 했냐면 이게 그 송파에 놓을 때 원래 바른정당의 비례로 할라 했잖아. 그때 자기는
전라도로 내려간다 그랬거든요. 네. 하면 되면. 근데 왜 안 갔노? 김웅 빨리 전라도로 내려가든지. 지금 제가 보기에 이준석 주위에 정치권이 이제 다 떠났습니다. 예. 따라서 이준석하고 이게 일체의 타협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썩은 암세포는 돌이 내면 되는 거죠. 돌이 내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이게 피해 없습니다. 만약에 이준석하고 지금 타협을 한다 친다 하면은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예. 그런데 김종인이 있잖아요. 그저께 TV조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에 우리 국민들이 절망을 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뭐 평가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그냥 윤석열 대통령한테다가 먹칠을 하는 거고, 거기다가 또 이준석도 끌어안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김종인 말 듣는 사람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이런 분들한테 이 방송국에 마이크 주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왜 TV조선에서 또 불러다가 그랬는지. 지금 이게 김종인은 원래부터 이게 당을 좌파 우파 왔다 갔다 하면서 비례면 이게 5선인 한 사람 아닙니까? 예. 김종인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 김종인 친했잖아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김종인이가 뭐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한테 너무 이제 그 아무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가 비판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 말은 이게 전혀 귀담아 들을 필요 없다 봐요. 김종인 입장에서는 좀 섭하겠죠. 저희가 대선 이렇게 주물락거리락 했는데 딱 절연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된 거예요. 그때 김종인이가 상황으로 앉아 있었으면 저는 좀 어렵다고 봤는데 아주 탁 결단해갖고 절연했는데 이준석하고도 이렇게 결단해갖고 탁 절연을 지금 할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분이 당 혁신위원장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배현진 뭐 이런 최고위원들이 그 이준석 사조직 아니냐 이렇게 해갖고 논란도 빚었어요. 그런데 지금 22일 오늘 오후 2시에 혁신이 전체회의를 열어가지고 인재분과 소위에서 마련한 안, 그 안의 핵심이 공천계획안이라고 그러네요. 그걸 발표하는 것까지는 뭐 좋아요. 또 거기에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뭐 참석해서 의견을 듣는다니까. 그런데 사전에 20일 날 지난 주말이죠. 네. 이준석하고 또 쏙 극비에 회동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정가에서는 이준석, 최재형, 연대설. 저는 전에도 우리 방송에서 이야기했죠. 이준석이가 못 나가면 대타로 최재형이를 밀 가능성이 있다. 최재형은 뭐 인지도도 높고 좀 상품성이 있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이제 자기가 대리로 밀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은 정치 초년생에서 그런가 이준석한테 왜 이렇게 놀아나죠? 뭐 저도 한때 상당히 그 최재형 원장도 좋아했잖아요. 좋아했고 이제 그 법조인으로서 예. 결국에 그 법조인하고요 정치인하고 이게 좀 틀린 것 같아요. 법조인으로서는 이게 그 나름대로 존경받고 훌륭한 분들도 예. 정치에 와가지고 이게 망가지는 경우를 상당히 저는 봤거든요. 좀 이게 그 틀립니다. 정치하고 법치는 예. 대표적으로 이제 그 대쪽 판사, 그것도 이제 감사원장 이해창 있죠. 예. 이분도 이게 그 법조인으로서 난리잖아요. 날렸죠. 근데 정치인으로서는 결국에 두 번의 뭐 8년 동안 사실상 이게 대통령 노릇하다가 진짜 대통령은 이게 두 번 김대중하고 노무현 등의 그 분류를 삼켰잖아요. 세 두 번까지 번째가 나왔습니다. 졌죠. 세 번째는 큰 의미가 없고 예. 어르게 세 번째는 정치적으로 좀 성숙했더라고. 세 번째 선거할 때 보니까 막 탁자 위에 올라가서 연설도 하고 그때 두 번 앞에 두 번을 그랬어야지. 앞에 두 번을. 그때는 이제 그저 먹는 줄 알았죠. 다 된지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최재형 원장 보면서 야, 정치를 이게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그렇잖아요. 예. 지금 이게 민심을 알아야죠. 그 이준석에 대한 민심 있잖아요. 썩은 동아리 이거는 잡으면 이게 안 되죠. 좌파들이 보수를 이게 분란시키려고 오늘 이게 분열시키려고 조작하는 거 이거 외에는요 진짜 이게 정통 우리 보수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을 바라는 우리 정말 진정한 자유파 중에 이준석이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최재형 원장이 그걸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니 이준석이가 뭐라 해도 다 떠나서 이게 박근혜 파리하면서
온갖 게 룸살롱에 여자 끼고 20번 이상 거기 박근혜 팔아서 접대받은 거 상습적으로 이거 사실이잖아요. 뭐 이거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가수도 소개를 해줬다고 뭐 그런다고 그러죠. 연예인들. 예. 그다음에 자기가 뭐 봉사도 아니고 자기 정 달라고 뭐 과외 그 있잖아 하는 거. 예. 이런데 선물 좀 보내. 뭐 지원해 줘. 이래가지고 이게 온갖 선물을 이게 다 받은 거 사실이잖아요. 화장품이나. 예. 그리고 이제 그 김철구에 보내가지고 7억 투자해 줄 테니까 여기 허위로 접대 없었다는 거 하나 써줘. 이거 사실이잖아요. 아니 이거는 부인 못해. 법을 떠나서 그러니까요. 최재형 원장 그래도 이게 법원장 중앙지검장 하고 네. 그다음에 감사원장까지 하고 이렇게 사정 재판에게 평생 있은 분이 이준석의 진실을 모릅니까? 이준석이가 20번 접대받고 이게 무고했다는 거 최재형 원장 모릅니까? 이건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덮을 수 있는 허물입니까? 얼마나 이게 재질이 안 좋냐 말이에요. 저는 최재형 원장이 법조인으로서 조금의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이준석을 먼저 정리해야죠. 예. 뭐 이게 이준석이하고 몰래 만나서 어떻게 타협해서 어떻게 하자. 이러면 이게 최재형 원장도 정치 생명전 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그 감을 좀 잡았는지 지난 17일인가 느닷없이 그 혁신이 해체하라. 비대하고 혁신이하고 같이 있는 것은 공존하는 것은 뭐 비정상적이다. 그러니까 또 최재형이가 안철수 의원 혁신위를 흔들지 말라 이렇게 또 SNS에다 썼는데 그래서 안철수 의원도 이준석하고 최재형하고 뭔가 물밑 교감이 있다는 그런 정보를 얻어서 그렇게 탁 치고 나갔나요? 요새 안철수가 조금 정치적 감이 살아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분도 별로 정치 DNA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게 그 안철수인데 그 의원인데 당대표 예. 대표인데 출마하려 보니까 이준석을 이게 때리는 게 아무래도 대표 선거에 좀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초창기부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조금 더 공동 정권이면 본인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예를 들어 본인이 그렇게 대선 과정에 연금 개혁을 주장했으면 저는 보건복지부 지금도 공석이잖아요. 자꾸 이게 다른 사람 추천할 게 아니고 내가 이게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한번 보건복지 분야 내가 맡아서 한번 책임지고 이게 개혁 좀 해보겠다. 그때 코로나도 중요하고 연금 개혁도 중요했잖아요. 이렇게 좀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게 자기가 더 좀 이게 힘이 실릴 텐데 너무 이게 그 꽃길만 가려고 하니 좋은 자리만. 왜냐하면 이게 장관 되면 요거도 묻고 또 이게 재산도 주식도 백지신탁이 되거든요. 이런 게 때문에 희생하는 본인이 헌신하는 그런 게 인수위원장 당대표만 하는 것보다 제대로 이게 일을 해야 되잖아. 그 점에서는 상당히 아쉽고요. 오늘 이게 그 국민일보 보면 나경원 대표가 이제 보건복지부 그런 데는 뭐 좋다 봐요. 나경원 대표는 이게 일단 이게 딸이 장애니까 그런 게 복지에 관심이 많아요. 보건복지 분야에 일을 상임위도 일을 했고요. 강단이 있고 저는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나성일입니까? 이분이 교육부 차관 출신이죠. MB 때 이분도 이게 강단이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제 빨리 양나네요. 나경원, 나성일, 나씨가 희귀성인데 두 명이 빨리 이제 지금도 조금 못한다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안철수 대표가 최재형 공개한 거는 결국에 당대표의 마음을 굳히고 그러게 윤핵관들이나 같이 이제 손잡고 아마 이게 당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예. 아무튼 뭐 최재형이가 무슨 생각을 하든 이준석하고 손을 잡든 뭐 발을 잡든 그것과 관계없이 이번 주 내에는 이준석의 운명이 거의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9월 중에는 정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라든가 또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정보들을 보면은 대통령도 이제는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일단 뭐 이준석의 운명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